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관한 이야기 오랜만에 네. 또 오셨습니다.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저도 10초 가능할 거라고 10초 컷 봅니다. 가능? 가능합니다. 아, 본인도 가능해요? 평냉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함흥은 안 되죠. 아, 평냉은 평냉은 가능하구나. 가능합니다. 10초면 후루룩. 아, 그래요? 어떻게 두 분 같이 한번 배달시켜드려요? 지금 찾아보니까 주변에 몇 군데 있긴 있던데. 아침부터. 네, 평냉. 시장 봅시다. 네, 이렇게 웃고 떠들 때가 아닌데 네. 저는 미국 증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나스닥이 1.1% 하락했고요. 우리가 그 좀 기대를 했었던 이 AI, 그다음에 테슬라 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업종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아, 밤 사이에? 네, 3% 하락했는데 장중에는 9%까지 밀렸습니다. 9? 네, 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낙폭을 좀 줄였고 테슬라도 어제 꽤 크게 하락했습니다. 6%가 하락을 했으니까 물론 오른 거에 비하면 뭐 6% 봐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투자 의견들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테슬라가 $100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100달러에서 거의 이제 $250 위로 넘어가니까 어제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면서 네. 뭐 모건도 그렇고 지금 한 4번째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만.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6% 하락을 했고 알파벳, AMD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주가가 급승했었던 8개 종목 중 하나지 않습니까? AI와 관련된 이 업체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알파벳도 어제 이제 3% 이상 하락을 했고 아까 이제 펀드의 수익률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쪽에도 쏠림 현상이 엄청 컸어요. 지금 표를 보시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이제 동일 가중 그다음에 시가총액 가중으로 이제 시장을 봤을 때 1월부터 2월, 3월, 4월까지는 시총 가중으로 보면 3월 달에는 시총 가중으로는 3%가 올랐는데 동일 가중으로는 1% 이상 하락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시총이 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 표에 보시면 시총 환산 수익률을 보면요. S&P가 지난주까지 13.6%가 올랐는데 많이 오른 8종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메타, AMD, 넷플릭스 이거 빼면 1.6% 오른 겁니다. 나스닥은 더 심합니다. 26.8% 올랐는데 올해 YTD로 이 8종목을 제외하면 5.9%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와 2차 그러니까 전기차 이 네. 8종목이 없었으면 올해 수익률은 5.9%였다. 그 8종목은 S&P랑 나스닥 다 올라가 있나요? 그렇죠. 둘 다 상장되어 있죠. 시총이 높으니까. 네, 그래요. 시총이 크니까. 그래서 8개의 대표주의 평균 상승률을 보면 58.7%니까 미주 이게 사실- 팔공주. 팔공주 매그니피션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매그니피션트 뭐 7종목 뭐 네.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근데 최근에 조금 변화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요. 아까 보면 6월 달에 동일 가중이랑 시총 가중이랑 비슷해졌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총 그러니까 아까 그 주도하던 8종목도 많이 올랐지만 그 외의 종목들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 부품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건설 농기계 이런 쪽들이 지금 반등.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런 쪽들도 확산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럴 때는 필라 뭐 맞습니다. 존디어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6월 달에 반등이 나오면서 AI와 관련됐고 전기차, 테슬라 이런 쪽들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시장에서 다행인 건 반도체 업종이 어제는 안 떨어졌다라는 거. 인텔이라든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쪽들이 어제는 좀 상승을 해서 우리 증시에는 뭐 사실 엔비디아가 오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나쁠 건 없겠죠. 근데 전반적인 범용 디램이나 낸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이제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반등을 했다라는 게 우리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사실 뭐 저 마이크론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마이크론이 더 중요하죠. 뭐 잠시 뒤에 제가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마이크론이 실적이 뭐 좀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를 좋게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6월 FOMC 이후에 금리를 2번 더 올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네. 어제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그 페드의 3인자입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행동대장이거든요. 맞아요. 존 윌리엄스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경제와 금융 안정의 기반이기 때문이라면서 가격 안정은 선택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28일 날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어요. 유럽에서. 그러면서 계속 매파적인 분위기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7월 달에 페드와치에서 7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무려 77%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는 7월 달에 25b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또 올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 또 올려? 경기 침체 올 수 있을 것 같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장단기 금리 차가 100bp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여주세요.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어제 2bp 정도 하락을 하긴 했는데 우측표에 보시면 빨간 선이 미국채 2년물 금리고요. 파란 선이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6월 달에 FOMC 이후에 이 밑에 보이는 장기 금리는 10년물 금리는 큰 변동이 없어요. 근데 단기물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출장 갔을 때 제 친구가 이제 제 후배가 네. 채권 운영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네. 너 뭐 사냐? 그랬더니 형 뭐 살 거 없어요. 머니마켓 펀드 5%예요. MMF 5%. 저거죠 단기물. 그렇죠. 단기물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하니까. 기존까지는 사실 6월 FOMC 전까지는 올해 한 번 내지는 두 번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기대가 싹 사라져 버리니까 단기물이 올라가면서 이게 무슨 문제냐. 장단기 금리 차가 100bp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 침체를 뭐 예고한다. 이게 사실 지금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거의 1년 넘는 기간 동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어 그렇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게 또 100bp를 넘어가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또 침체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좀 커졌다. 네. 어제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좀 됐다라고 네. 보이고요. 국제유가 시장은 사실 큰 변화는 없었는데 러시아 이제 무장 반란 이 이후에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혹시나 러시아가 뭐 생산에 문제가 차질이 생기면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제시가 됐고요. 달러 인덱스는 102.7포인트로 0.1% 정도 하락을 했고 NDF 환율은 1.2원 상승해서 1,305원에 오늘 마감이 돼서 네. 1,305원 정도의 원달러 환율은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들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전략 쪽도 얘기해 주시나요? 네, 이번 주는 사실 조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의 축이 올해 상반기에 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였는데 네. 2차 전지는 6월 달에 꽤 많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꽤 많은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미국의 주도주를 보면 엔비디아, 테슬라가 약간 밸류 부담을 받으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그렇죠. 단기간에. 성장성 인정해 줘야 됩니다. 뭐 AI 뭐 성장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전기차 성장하겠죠. 그런데 생각했었던 것보다 많이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증시에도 좀 대입을 해보면 테슬라가 좀 조정받는다라는 건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만큼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분명히 개선된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5월 한 달 꽤 좋았다가 6월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뭐 기아차가 미국에서 도난당하기 쉽다. 뉴욕주가 막 소송하고 그러면서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보름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기면서 실적은 좋은데 실적은 올해 코스피에서 2분기에 어느 회사가 실적이 제일 영업이익이 제일 좋을까요? 어떤 현대차, 기아차. 정답입니다. 정프로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제 담당이에요 지금. 그렇군요. 박 차장이 둘이만 할 때는 아침에 처음 오셔서 모르시는구나. 좀 어려운 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제가 개그 담당이고 여기가 네. 제대로 하는 제 담당이에요. 분석 담당이에요. 제가. 그렇게 작년 보냈군요. 9월 이후 바꿨어요. 네.
제가 몰랐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차와 함께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해서 이번 네. 주에는 어닝 시즌도 이제 곧 시작하니까 그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이 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아직까지는 뭐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을 보면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전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4%인데 전월 대비로는 플러스로 반전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QOQ로는 13%, 전월 대비로는 14% 반등하기 네네. 시작했습니다. 이게 메모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는 수량 성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감산을 하고 있으니까 저쪽 그 세트업체나 이런 쪽에서도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발주가 늘어나면 가격 반등이 나오면 꽤 괜찮은 실적이 이제 3분기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마이크론이 이제 내일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5시 반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마이크론의 실적을 좀 잘 봐야 돼요. 마이크론의 지금 가이던스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매출이 35억에서 39억 달러인데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는 37억 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가이던스에 맞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 영업 적자도 16억에서 17억 달러인데 컨센이 17억 달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앞으로 감산을 얼마나 잘 유지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쪽이 핫한 부분도 있어요. HBM 같은 쪽. 네. 그러니까 GPU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네. 이쪽은 굉장히 핫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1분기 실적 때는 웨이퍼 투입량을 최대 25% 축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축소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수요가 괜찮아서 축소를 좀 덜 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축소를 더 하는 게 좋아요? 덜 하는 게 좋아요? 축소를 더 한다는 거는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는 안 좋다. 네. 그리고 별로 주문 안 들어온다는 얘기일 거고. 네. 근데 축소를 안 한다는 얘기는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 별로 안 갈 것 같을 수도 있고 안 좋게 보자면. 근데 지금은 수요가 살아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줘야 추세적으로 돌아 나오는 건데 네. 공급을 언제까지 줄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는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반도체 가격 탄력성이 좀 높은 제품입니까? 탄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죠. 매우 높아요? 경기 민감주입니다. 반도체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이 안 사고 가격이 낮으면 막 사요? 근데 수요가 있으면 네. 가격이 아무리 트렌드로 높아져도 바뀌면은 가수요가 붙어요. 저기 빅테크 업체는 뭐 서버 디램이 이런 쪽에. 아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반도체가 뭐 반등을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그걸 이제 감산으로 인한 가격 반등이 다시 반도체 주가를 확 끌어올리면서 랠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게 지금 국제적인 환경이니까 IRA라는 게 사실 우리 반도체 업계한테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게 아니거든. 그렇죠. 미국의 컨트롤을 받으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한국 반도체를 미국에서 밀어주는 형국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상황이냐. 그리고 그 중국에 대한 수출도 지금 제약을 받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일본 쪽에 반도체 투자가 들어가는 걸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가격 지표만 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어떤 그 반도체 주가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건 이제 좀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이걸 유지하려면 수요가 조금 붙어줘야 되고 가격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걸 네.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금 자금 투입하겠다. 어제 YMC 회관에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하겠다. 3,000억. 그러면서 주가가 중소형 소부장 중심으로 좀 어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도 지금 뭐 정부 지원 모멘텀까지 붙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주에는 반도체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모처럼 만에 자동차도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이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왼쪽 표에 보시면 미국, 유럽, 일본 브랜드 판매 점유율입니다. 기존에 한 65에서 70% 유지하던 게 2020년 팬데믹 이후로는 떨어졌고 반면에 현대기아도 레거시 업체인데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전기차에 대응을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력 판매가 이제 픽업 트럭인데 픽업 트럭은 생산에 약간 문제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클린 디젤 한다라고 하면서 전기차에 좀 늦었고 일본은 하이브리드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도요타가 전기차 점유율은 0.2% 뿐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그러면서 좀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현대기아도 외국인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뻐 보일 거고 당장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2분기 실적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플립 판매량이 미국에서 플립 판매량이 늘어나면 상업 그러니까 리스나 이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을 잘 방어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분기 코스피 시장에서 영업이익 1위는 아마 현대차가 될 것 같습니다. 3조 6천억 원이고요. 저것도 자동차 쪽도 실적은 다 반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전기차 분야에 제가 계속 엔티를 걸어서 죄송한데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반도체 작년에 뭐 최악의 국면 주가 기준으로 5만 2천 원입니까? 삼성전자. 그때 뭐 우리 저 반도체 애널리스트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냉랭하잖아, 냉랭해, 그죠? 지금은 이제 얼마입니까 벌써?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도 전기차 쪽에 뭔가 확고한 이 그 매출 신장이라든지 비율 믹스 조정이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저 실적 가지고 오른 거는 저 현대차도 한 40% 오른 거 아니에요? 단기간에.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피카오 논란은 작년부터 계속 있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김프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무언가 확고한 것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멀티플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주가가 그렇죠.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현대기아가 PER이 7배, 8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전기차의 수출이 2020년 초반에 10%대였는데 지금 20%대로 올라섰거든요. 2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전기차는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라는 게 뭐예요? 전체 수출량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지금 수출이 올해만 전년 대비해서 50%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수출이. 근데 그 수출하는 비중 내에서 1,000억 팔면 200억은 전기차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팔아요? 수출에서 수출이 미국 쪽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멀티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더 갈 수 있을 것이고 피크아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못 갈 텐데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제 말씀은 이제 실적을 폄하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은 현상에 대해서 주가는 반영해 있고 근데 이제 사실 미래 현대차에 대한 전망은 사실은 지금 디젤차라든지 뭐 그 가솔린 차를 많이 팔아서 실적을 거양하는데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의 믹스를 그렇죠. 정말 획기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에요. 네네. 그게 핵심이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기 이번 주에는 반도체랑 자동차,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쪽이 좀 유익기 좋을 좀 것 보자. 같다. 네. 제가 자, 좀 그러면 까칠했나? 누가요? 김선님이요? 오랜만에 뵀는데. 냉면 때문에 냉면 때문에 좀 점수를 땄나 했는데 10초 마음에 안 드시는 5초로 할까요? 같이 합시다 같이. 박재영 차장님 너무 싫어하시나 봐.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